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김수영 앵커의 휴가로 제가 일주일간 진행합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6.3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선거 실무를 총괄하는 상황실장을 충남 출신 두 국회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로 앞서 있는 민주당 강훈식 실장은 크게 앞서지 않는다며 몸조심을 하는 반면 뒤져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실장은 중도 확장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21대 대선 필승 전략과 충청권 공약 실천 의지도 들어봤습니다.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 실무를 총괄하는 강훈식 장동혁 상황실장에게 대선 판세를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판세가 저희가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더 겸손한 자세로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경청하고 또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고 특히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경제 때문에 전 국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비전을 보여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많이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지하는 분들이나 당원들도 그동안 상처 입은 게 많이 있고 아직도 다 마음을 열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지층도 결집해야 되고 또 중도로 나아가는 일도 아직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숨은 지지층이 있는 만큼 양쪽 모두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며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양 후보에 대한 비판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제를 살리는 도지사였고 이재명 후보는 기업을 죽이는 도지사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김문수 후보는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이재명 후보는 기업을 죽이는 대통령이 될 거다. 정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한 김문수 후보 대 국민들이 선택하고 국민들이 지켜줬던 이재명 후보의 대결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계엄을 통해서 망가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충청 유권자를 설득시킬 공약의 실천 의지를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쨌든 경제를 살리고 또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는 게 이재명 후보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 이것을 선거의 득표 전략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나라가 그렇게 가야지만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고 삶의 여정에서 누가 진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공약을 지켜왔는지를 본다면 결국은 공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 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후보 진영 모두 뒤로 갈수록 지지층이 결집하는 만큼 TV 토론과 말실수, 중도 보수를 끌어안는 이재명의 빅텐트, 김문수, 이준석의 단일화 여부를 마지막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용기 대전시의원이 어제 오후 대전 대덕구 비례동의 한 등산로 주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의원은 발견 직전 가족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대현 전 시의회 부의장이 충남 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시의회 사무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경위 파악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천안과 태안 등에선 이재명 후보의 벽보에 구멍을 뚫거나 비하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벽보 훼손 4건이 발견됐고 대전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벽보가 동시에 훼손되는 등 8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부터 한 달 넘게 대전 지역 학교의 급식 파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글꽃중학교의 급식이 다시 재개되긴 했지만 조리원들의
준법 투쟁은 이어간다고 밝히는 등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속속 도입하고 있는 급식 로봇을 지역에도 도입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김소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2일 석식 운영을 잠정 중단한 둔산여고를 시작으로 글꽃 중에서도 급식이 멈춰서며 파국으로 치닫던 대전 급식 사태. 한 달을 넘기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압박 속에 글꽃 중에서는 조리원들이 준법 투쟁은 유지하되 급식은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조리원과 시교육청 간 갈등 봉합을 위한 입장차를 좁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급식 파행의 시발점이었던 조리원 업무 강도가 해결되지 않고는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 상황. 대안으로 급식 로봇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조리하고 무거운 식자재를 운반하는 등 노동 강도와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3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급식 로봇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엔 인천의 한 학교에서도 급식 로봇을 도입해 조리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 줄어들어 추가로 3개 학교의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강원과 대구, 전북 등 10개 시도교육청에서도 도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학부모들은 급식 중단 사태를 막을 수만 있다면 대전에서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로봇을 많이 도입해서 사람의 손이 더 안 가게, 그리고 그들이 이제 노동 강도 때문에 힘들지 않고, 그래서 나아가서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없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급식 로봇이 근로 강도 완화에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도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는 입장입니다. 조리 노동은 특성상 이동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급식 로봇은 이동 방식의 노동을 혹은 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보조적 역할밖에 할 수가 없고요. 급식 로봇 한 대당 설치 비용은 약 2억 원. 대전시 교육청은 조리 로봇이 초기 단계이고 비용 문제 등으로 당장 보급은 어렵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우선 세척 공정에 대한 자동화를 현재 추진 중으로 급식실 내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급식 파행 정상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최근 TJB의 여론조사에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 찬성 여론이 54.5%로 높게 나타나자 특별법안 제출 등 행정조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다음 달부터 민관협의체가 각 시군을 돌며 행정통합 공청회를 개최하고 8월까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또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함께 행정통합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각종 체육행사도 두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TJB는 지난주 대전, 세종, 충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마이너스 플러스 3.1%포인트입니다. 천안시는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주요 정당에 공약화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주요 제안 내용은 국제공인 K컬처 엑스포 개최와 대한민국 청년 창업특구 지정, 중부권 동서행동철도 건설 등 핵심 과제 3개 분야 12건입니다. 천안시는 이번 제안을 통해 주요 현안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연승으로 리그 단독 1위까지 올라섰던 하나이글스가 연승 이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최강이었던 선발진이 흔들리고 특히 타선이 빈타에 허덕이는 사이에 최근 6경기에서 1승 5패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번 주엔 새로운 기대주 자완 선발 황준서가 선발로 나서는데 과연 분위기 반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마치 연승 후유증을 앓는 듯 한화이글스가 12연승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홈에서 펼쳐진 두산과 SSG와 홈 6연전에서 1승 5패를 기록하며 롯데와 리그 공동 2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습니다. 8이닝 무실점 탈삼진 18개로 KBO 정규 이닝 최다 탈삼진 기록을 세운 코디 폰세를 제외하곤 나머지 선발진이 다소 부진했던 점이 지난주 한화의 잇따른 연패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18일 SSG와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류현진이 3이닝 4실점,
지난 15일 두산전에서 엄상백이 2이닝 5실점 후 강판되는 등 경기 초반부터 선발진이 흔들렸습니다. 잡아당겼어요. 다시 안타입니다. KB의 득점, 엄상백을 시즌의 초반에 완벽하게 공략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 주춤하는 선발진에 더해 계속되는 타선의 부진도 우려되는 점입니다. 지난주 6경기에서 한화의 총 득점은 12점, 경기당 2점으로 10개 팀 중 꼴찌입니다. 타율은 2할 3푼 9리로 최하위권까지는 아니었지만 가장 많은 6개의 병살타와 4개의 도루 실패 등 공격 기회에서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 속출했습니다. 지난 18일 경기에서 상대보다 2개 더 많은 12개의 안타를 쳐냈지만 3점밖에 점수를 내지 못하며 안타 10개로 7점을 낸 SSG에 패배한 것도 집중력이 떨어진 타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득점권에서 얼마만큼 타율이 좋게 나오느냐, 그리고 중심 타선에서 얼마만큼의 장타력을 적시타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겠죠. 이번 주 하나는 울산에서 NC와 주중 3연전을, 홈에서 공동 2위 롯데와 주말 3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특히 엄상백을 대신해 1순위 자완유망주 황준서가 올 시즌 첫 1군 등판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과연 한화가 연승 후유증을 털어내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환 씨가 결국 파면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달 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을 결정하고 별도 이의 신청이 없어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과 외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이 박탈되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는 파면이 최고 단계 징계라서 연금이 50% 감액된 금액으로 계속 지급됩니다. 추억의 캐릭터였던 꿈돌이가 대전의 대표 캐릭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융부터 숙박, 먹거리까지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며 지역 경제와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티나는 뉴스 조혜원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하나은행과 협력해 다음 달 출시하는 꿈씨 패밀리 금융상품입니다. 꿈돌이 가족인 꿈씨 패밀리 캐릭터가 담긴 이 통장은 입출금 통장의 경우 최대 연 2.5%, 적금 통장은 최대 연 8%의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꿈씨 적금 가입자가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하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꿈돌이가 너무 귀엽고 가방에 사서 걸고 다니고 싶고 꿈돌이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꿈씨 패밀리는 꿈돌이와 꿈순이 부부, 자녀와 반려동물로 구성된 우주요정 캐릭터로 지난해 시민이 직접 뽑은 대전시 10대 뉴스 1위로 선정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기는 굿즈 매출로도 이어지며 지난달까지 매출이 4억 2천만 원을 기록해 벌써 지난해 전체 매출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사용 신청도 증가하며 올해 5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제 구글 트렌드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꿈돌이 검색량이 이번 달 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한화이글스와 협업한 유니폼 출시 직후로 연관 검색어 역시 성심당, 한화 꿈돌이 유니폼 등이 올라 지역 브랜드와의 성공적인 협력을 증명했습니다. 꿈돌이 인기 덕에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전시가 체류형 관광지로 급부상하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여가 플랫폼 분석업체인 놀유니버스에 따르면 5월 황금 연휴 기간 대전 지역 숙박업소 예약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0%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꿈돌이 택시로 유명 맛집과 축제 명소를 방문하고 꿈씨 호텔에서 숙박하는 일정은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 유성의 호텔에 이어 동구 감성숙소 스테이 소재와 국립대전 숲체원에서도 오는 30일부터 꿈씨 패밀리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먹거리 분야에서도 꿈돌이를 활용한 꿈돌이 라면이 다음 달부터 지역 GS 편의점 550곳에서 판매됩니다. 대전의 꿈씨 패밀리와 부산의 부기, 수원의 수원이 등 지자체마다 자체 캐릭터의 브랜드화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경제 효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만든 마스코트인 구마모는 연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내며 관광객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꿈돌이 관심도는 아직 대전 지역에 집중돼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대전시가 꿈돌이의 인기를 지속 가능한 도시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담은 일관된 스토리텔링과 함께 체계적인 캐릭터 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걸로 이제 전략화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이제 꿈씨 패밀리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뭐 택시가 됐든 공공 건물이 됐든 기본적으로 도시 마케팅의 자산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사람들에게 일단은 인지도가 좀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전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이끌고 있는 꿈돌이 열풍이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2025 백석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가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개막식을 열고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6천여 명의 태권도 동호인과 선수가 참여해 생활체육과 품새, 격파 등 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온라인 국제태권도 대회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특히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격파 분야 단일 종목에 대해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품새 부문에서도 공식 승인을 받아 전국 단위 공인 태권도 대회로 거듭났습니다. 서산시는 오늘 오후 8시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관광객 2,304명과 승무원 1,100여 명을 태우고 대산항을 출항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들은 6박 7일 동안 대만 지룽과 일본 나가사키 등을 여행한 뒤 부산으로 돌아올 예정으로 주요 관광지 방문과 더불어 바다 위 특급 호텔 크루즈선 내에 마련된 대극장과 수영장, 레스토랑, 테마바 등을 이용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5 빵지술래 빵빵데이 행사와 관련한 빵지술래단이 400개 팀 모집에 2,300여 개 팀이 신청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빵지술래단은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 제과업소 77곳 중 지정된 빵집 2곳과 전통시장이나 천안 8경 중 한 곳을 방문한 뒤 SNS에 방문 소감을 올려 천안의 동네 빵집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안시는 빵집 술래단 신청팀 심사를 거쳐 400개 팀을 신청한 뒤 오는 20일 천안 빵빵데이 공식 블로그에 공지하고 개별 통제할 예정입니다.